이번 챕터에서는 캠페인 보고서를 활용해서 디지털 채널에 대한 효과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 0과 1의 숫자값, 즉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활용할 수 있는 추론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페인 태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면 이제는 우리가 진행했던 수많은 캠페인들이 GE 쪽에 데이터로 쌓여 있을 거예요. 쌓여 있는 데이터에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거냐, 그걸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캠페인들은 캠페인 중에, 즉 우리는 UTM에 관련된 그 파라미터를 만들었습니다. UTM 캠페인, UTM 소스, UTM 미디엄, UTM 컨텐츠, UTM 텀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은 각각의 정보를 저장하는 건 특정 디멘전의 정보가 저장됩니다. 즉 UTM 캠페인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은 그 GA 쪽에 디멘전 이름이 캠페인이라는 디멘전에 그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UTM 소스라고 하는 그 데이터는 소스라는 디멘전의 정보가 저장되고요. UTM 미디엄이라는 정보는 미디엄이라는 디멘전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UTM 텀이라고 하는 정보는 키워드라는 디멘전의 정보가 저장되고요. UTM 컨텐트라는 그 정보는 add 컨텐츠라는 영역의 정보가 저장돼요. 그리고 이 정보를 우리가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게 이 캠페인 태그를 활용한 우리가 채널 분석을 진행하는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캠페인 보고서를 활용해서 디지털 채널에 대한 효과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채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GE 테스트의 라이브 뷰를 활용을 했었어요.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실제 캠페인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캠페인이 진행됐던 데모 어카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어카운트에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마스터 뷰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캠페인 결과를 분석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캠페인 결과는 여기 보면 액퀴지션이라는 섹션 하위에 캠페인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캠페인스 섹션 안에 보면 올 캠페인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올 캠페인스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고요. 자, 디폴트로 제공되는 디멘전이 캠페인 디멘전입니다. 자, 이 캠페인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UTM 캠페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지금 현재 이 사이트는 다이나믹 서치 애드 홀 사이트라는 캠페인과 데이터 쉐어 프로모션이나 테스트나 AW 액세서리즈 캠페인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과로 트래픽은 얼만큼 들어왔고 사람들이 구매를 얼만큼 했고 그런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캠페인 기준으로는 정보가 이렇게 쌓이고요. 소스, 이 캠페인을 배포한 소스 기준으로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글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했고, 두 번째는 파트너 사이트 중심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를 통해서 유입된 트래픽은 이러이러한 트래픽이 들어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디엄, 소스에서 이들이 사용한 디지털 매체들을 뭘 사용했냐, 특정 매체를 보면 CPC, 키워드 광고를 주로 사용을 했네요.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실제 구매 여부는 우측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필리에이트는 제휴 마케팅은 매체를 통해서 들어온 걸 어필리에이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트래픽 유입량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로 소스와 미디엄을 같이 보는 것들은 소스와 미디엄을 따로 보는 것보다 소스와 미디엄을 같이 보는 게 의사결정을 하기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멘전 중에 소스 디멘전과 미디엄 디멘전이 각각 존재를 하지만 합쳐진 소스 미디엄이라는 디멘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소스 미디엄이라는 디멘전을 이용해 보면 대부분의 이 CPC라는 그 미디엄은 구글 서비스에서 진행한 것들, 그러니까 구글 키워드 광고죠. 구글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유저가 유입된 양을 볼 수가 있고요. 파트너스 어필리에이트는
자, 외부 제휴를 해서 제휴한 꼬리표를 파트너스라고 하고 그들의 매체를 어필리에이트라고 제가 모델링을 한 거예요. 모델링한 트래픽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더를 클릭하면 acquisition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acquisition 섹션 하위에 보면 add content라는 디멘전이 있고요. add content라는 디멘전을 클릭하면 이게 의미하는 건 UTM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즉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A/B 테스트, 남자 모델이냐 여자 모델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컨텐츠 포맷을 평서형이냐 의문형이냐 다양하게 구분을 지은 그런 결과 값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즉 남자 모델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 여자 모델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디멘전이 애드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더에 보면 액퀴션에 보면 여기서 키워드라는 디멘전이 있습니다. 키워드라는 디멘전은 CPC 광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유저가 CPC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3,000명이 유입됐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다이나믹 서치 애드 특정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 몇 명이고 아니면 구글 머천다이즈라는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된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역이 키워드라는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매뉴얼 태그, UTM 캠페인부터 UTM 턴까지의 그 매뉴얼 태그들은 자 캠페인스 서브 보고서인 올 캠페인스 안에 보면 여기 캠페인, 소스 미디엄, 자 애드 컨텐츠와 키워드라는 디멘전을 가지고 실제 우리 DB가 쌓인 그 데이터를 우리가 조회해내서 분석을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의 캠페인 태그를 좀 더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이제 A/B 테스트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A/B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자, 쉽게 진행 가능한 테스트 방법이고요. 이걸 스플릿 테스트 또는 뭐 다변량 테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변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 배너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자, 여기에 여자 모델을 우리가 입력하는 것과 남자 모델을 입력하는 것과 아니면 아동 모델을 입력했을 때의 유저 전환율을 측정해 보려고 해요. 자, 이게 A/B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여러분 그냥 되게 간단한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걸 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오바마가 미국 재선 캠페인을 진행할 때 주로 갖고 갔던 캠페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의료보험 개혁과 그 다음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철폐 그걸 갖고 갔는데요. 그걸 예를 들어서 A 페이지는 오바마가 나와요. 오바마가 양복 입고 나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 리스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지지를 해주세요. 라고 지지 버튼을 갖다 만들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 지지 버튼을 많이 눌렀을까요? 별로 누르지 않았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부분은 3세 그 소년이 병실에 누워 있어요. 3세 소년이 병실에 누워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암에 걸려 있는 친구예요. 자, 3살짜리 애가 비용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못 받는 이런 사회가 과연 정당합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문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저에게 지지를 해주세요 라는 버튼을 만들었어요. 이 버튼에 대한 전환율은 어땠을까요? 세 번째는 C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 유성인들 라틴계 여성이 있어요. 라틴계 여성이 집에 그냥 있으면서 이 여성은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정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피부 그 색깔 때문에 적절한 풀타임 잡을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과연 정당하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여기서 오바마는 A, 그 베이비 사진은 B, 그 다음에 여성 사진 C. 자, 여기서 가장 낮은 전환율을 보였던 이미지는 뭘까요? 그 이미지는 오바마 이미지입니다. 오바마는 멋있게 차려입었지만 이 녀석이 사람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유발하지 못했어요. 제일 많은 전환율이 나왔던 건 이 아동 이미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재를 어떻게 만드냐, UX를 어떻게 만들고 문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실제 마케팅 전환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것 역시 보면 우리가 측정이 가능해야만 마케팅 예산을 이것보다는 B 중심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테스트를 진행하는 걸 A/B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라는 건 결론적으로 보면 동일한 디지털 채널에 대해 노출량을 분배해서
두 가지 배너를 운영하는 형식이에요. 여기는 두 가지 배너라고 했는데 두 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B 테스트에서 A, B, C, D, E, F, G까지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재들을 테스트하는 기법이 A/B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가 캠페인 태그를 만들 때 캠페인 태그에서 캠페인 네임, 캠페인 소스, 캠페인 미디엄까지는 필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 여름 정기 세일인데 연휴 정기 세일인데 그 캠페인을 네이버의 블럭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캠페인 네임과 캠페인 소스와 그 다음에 캠페인 미디엄이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에 블로그에 마케팅을 하는데 블로그에서 A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에 저희가 배너 광고를 만들어서 뭐 혁신적인 스마트워치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 할인 예약 판매 이런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 아티클을 하나 만들어서 똑같은 문구인데 이번에는 바로 주문하러 가기. 자,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것들은 특별 할인 예약 판매라는 걸 유저한테 노출을 시켰는데 UX적으로 그래서 유저한테 기대하는 행동을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저가 그래서 특별 할인 예약 판매를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전화하라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UX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바로 주문할 가게라는 버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냥 봐서 마우스를 갖다가 바로 주문하고 가기라는 곳으로 가서 여기서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자, 비교를 해보면 아까 이제 캠페인 태그에서 그 애드 컨텐츠라고 하는 그 디멘전을 가지고 A를 통해서 유입된 유입량과 B를 통해서 들어온 유입량과 그리고 골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의 장바구니 전환율과 B의 장바구니 전환율을 분석해보면 자, A라는 소재가 더 사람들한테 어필하는지 B라는 소재가 더 어필하는지 우리는 분석할 수 있어요. 자,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주문하러 가기라는 콜 투 액션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20% 이상 높은 클릭률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배너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되죠? 자, 반드시 CTA라고 하는 콜 투 액션 배너 그 버튼을 반드시 추가하는 게 광고 효과는 더 좋다라는 걸 우리는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 자, 우리가 유저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을, 유저가 예를 들어 구매했다, 아니면 사이트에 유입됐다, 그 행동이 쌓이는 걸 제가 무슨 데이터라고 했죠? 히스토리 데이터라고 표현을 했어요.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추론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게 제가 분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석을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분석을 위한 케이스를 보면 자, 이제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분석 보고서가 이런 거예요. 노출이 1000건 일어났고요. 노출 1000건 중에서 클릭이 80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클릭률은 8%예요. 그래서 순 방문자가 3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그 구매자가 30명 중에 구매자가 10명이 구매를 했어요. 전환율이 방문자 대비 구매율 전환율이 37%에 이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대로 읽어보면 이 데이터는 히스토리 데이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히스토리 데이터예요. 그거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분석 수치 결과를 보니까 발생한 클릭 수와 방문자 수 차이가 매우 커요. 클릭은 80건이 됐는데 실제 순 방문자는 30명이에요. 그러면 순 방문자는 어떻게 된 거죠? 반복해서 중복 클릭이 일어났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중복 클릭을 한 거예요. 한 번 방문을 한 사람이 구매까지 연결되는 구매 전환율이 매우 높아요. 그럼 되게 양호한 고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 가능한 내용은 뭐냐? 추론 가능한 내용은 자, 구매 전환율이 높은 것을 보니 해당 디지털 채널 사용자와 상품과의 연관성, 렐러번트는 되게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채널의 사용자가 우리 고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한된 소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광고 노출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은 광고 노출이 되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고객풀이 예를 들어서 뭐 3,000명이라고 한다면 3,000명 전체에게 노출되는 게 아니라 특정 사람들한테 이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클릭한 사람이 여러 번 중복적으로 배너를 클릭한다면 해당 사이트 재방문도 배너 클릭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순 방문자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유입되는데 URL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채널 중에 배너 광고를 클릭하고 유입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행 가능한 의사결정은 어떤 게 되냐? 자, 도출 가능한 실행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해당 디지털 채널 내에서 보다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타겟 오디언스를 확장하거나 비슷한 성향을 가진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더 큰 디지털 채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확장을 시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고객이 있고요. 자, 디지털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 고객과 이 채널 광고 소재와 우리 랜딩 페이지의 궁합은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사람들 유입되는 이 사람들 숫자가 모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 마케팅의 핵심은 이 모수만 늘릴 수가 있다면 우리 매출은 합리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높일 거냐? 자, 만약에 이 디지털 채널이 예를 들어서 그 유저 받고 있는 유저 보유 풀수가 예를 들어 10만 명짜리 그 사이트라고 생각해 보죠.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대체 노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 좀 더 당신 신경 써서 우리 광고를 좀 더 다양한 사람한테 노출시켜줘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도 비슷한 성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매체가 거짓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보유 풀수는 리스트 풀수가 그렇지 활성화된 사용자 숫자는 저만큼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유사 채널이 뭐가 있냐? 이런 유사 채널이 뭐가 있냐? 그쪽에도 광고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사 채널에서도 유사 소비자가 있을 테니까 그들을 우리 사이트에 유입시키면 그들의 구매율도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구매자들의 재방문식의 리퍼럴과 재구매를 측정해서 만약 위출해서 노출한 가설이 맞다면 즉 직접적인 가설이라는 게 그거죠.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 유입될 때도 링크 클릭하고 들어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전히 우리 사이트를 갖다 직접 URL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배너 광고 클릭하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즐겨찾기라든가 그리고 즐겨찾기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 사이트에 유입된다면 적립률을 높이는 식으로 지금 11번가에서 많이 하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이트에 직접 트래픽 유입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케이스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보면 노출이 1000건 정도가 있고요. 클릭을 200건 정도 했어요. 클릭률이 되게 높죠. 그래서 순 방문자가 19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구매자는 5명이에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광고 소재를 보니까 이런 캠페인에 대한 광고 소재는 이런 거예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데이터 분석 과정을 저희가 광고를 하는데 소재 1은 지금 마릴린 몬로 사진을 갖다가 소재 1로 쓰고 있고요. 소재 2는 구글 애널리틱스 로고를 갖다가 소재 2로 쓰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대부분의 트래픽 유입이 소재 2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재 2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자, 이걸 좀 분석해 보면 발생한 클릭수와 순 방문자 수가 탄 캠페인 대비 월등하게 높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노출 대비 클릭과 순 방문자가 다 캠페인 대비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문한 사람들의 전환율, 그러니까 구매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바구니 담기나 구매 완료 비율은 타 캠페인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갖고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냐? 추론 가능한 내용은 캠페인의 최종 목적이 클릭수나 조회수가 아니라면, 무슨 말이면 구매가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건 순 방문자 수예요. 이런 캠페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용하는 광고가 유입시킬 트래픽의 질을 고려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데이터 분석 관련된 컨텐츠를 외부에 광고한다고 한다면 조금 전처럼 전혀 관련성 없는 야한 사진 이미지로 트래픽을 유입시켜봤자 이 사람들은 유입한 다음에 다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유입시키는 게 아니라 이 소재와 유사한 광고 소재를 갖고 적절한 사람을 유입시키는 식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낚시성 배너를 활용해서 어떤 방문자를 무조건 유입시키는 마케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 디지털 채널 과금 형태에서 CPC가 아니라 CPM을 우리가 사용할 걸 엄청나게 고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CPC는 클릭당 단가니까 이거 보면 200건 클릭했다면 저희가 페이스북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CPM은 노출당 단가거든요. 유저 클릭률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CPC, 클릭을 했을 때 광고 채널에다 돈을 주는 게 상당히 합리적인데 지금 보시는 이런 소재라고 한다면 이런 소재는 누가 봐도 클릭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 소재에 대해서는 CPC가 아니라
CPM 방식으로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전환 중용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을 보면 우리가 볼 중요한 부분은 유입과 그리고 결국 전환 여부예요. 자, 보면 방문자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구매 가능성 높아요. 어떤 거죠? 지표 해석을 보면 고객 방문에 따른 제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해당 고객 유입 채널로 고객 모수를 늘리거나 유사 채널로 캠페인을 확장하면 매출 증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방문은 많지 않아요. 근데 컨버전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 소급 포인트가 약해요. 자, 그러면 판매 문구나 가격 할인 등을 테스트 해보고요. 이래도, 그러니까 우리 랜딩 페이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해당 채널을 통해 유입되는 고객층이 우리의 타겟 고객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검증한 다음에 유사하다면 더 이상 이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을 안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근데 방문자는 많지 않아요. 근데 구매는 많이 일어나요. 즉, 디지털 마케팅 채널에서 충분한 고객 모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즉, 마케팅 채널의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 날마다 방문하는 사람, MAU, 월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 사람 같은 수치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고객 유입이 가능할지를 검증해야 돼요. 즉, 디지털 마케팅 채널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믿지 말고 DAU나 MAU가 쓴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채널을 통해 획득하는 고객과 유사한 다른 디지털 채널로 캠페인을 확대하면 좀 더 많은 매출 증가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면 방문자도 감소하고 컨버전도 감소해요. 그 경우에는 마케팅 채널과 사이트 적합성이 맞지 않아요. 당연히 해당 마케팅 채널을 통한 캠페인 예산은 축소하고요. 다른 마케팅 채널에 대한 발굴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채널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캠페인 태그라는 방식으로 쌓았고요. 쌓은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캠페인 보고서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보고서를 분석 케이스를 여러 개를 가지고 두 개의 분석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 분석 값을 가지고 의미 있게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유저의 방문 수치와 전환율은 그 네 가지로 그룹핑이 됩니다. 네 가지 그룹핑을 구성해서 우리가 수행 가능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채널에 대한 ROI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보고서를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 채널 효과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여러 분석 케이스를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 채널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